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강 의료정보 보안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보호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의 정의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술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의한 자원에 대하여 물리적인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법은 패스워드를 다단계로 이용하는 방법과 컴퓨터 운영체제의 강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패스워드 다단계 이용이라 하면 저희가 처음에 컴퓨터를 켤 때 시모스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끔 패스워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패스워드를 먼저 첫 번째 넣고 이제 윈도우가 이제 그 부팅이 되겠죠. 그러면 윈도우를 이제 로그인을 할 때 그때 또 패스워드를 또 한 번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최소한의 패스워드를 2번 이상 입력을 하여야지만 컴퓨터를 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접근할 때는 이렇게 패스워드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 물리적인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방법은 온라인의 전산망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보호하는 방법은 평범한 정보를 암호화한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암호화 기법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이런 기법을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료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업 내의 그 네트워크가 외부에 개방된 네트워크, 즉 인터넷과 접속된 환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 내 정보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해커라든지 또한 다양한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환경에서 이 기업 내의 정보 시스템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또한 법적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현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는 부분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다양한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공격들에 대한 방어가 사실 현실상으로부터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컴퓨터 네트워크의 확대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이제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상에서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개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강화를 해서 이제 유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약이 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가 있느냐, 아니면 또한 이런 부분을 강화를 시켜서 아예 원천적으로 유출이 되는 걸 방지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보 시스템의 보급으로 대량 정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보 시스템, 즉 정보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뭐 컴퓨터의 성능이라든지 네트워크의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 굉장히 그 발전이 되고 이로 인해서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고 또한 다양한 처리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정보 시스템의 그 대량 보급 및 그 다음에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서 어, 이제 개인이 실제로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하고 뭐 회원 가입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뭐 물건 구매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그 본인의 그 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이 되거나 축적되고 또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목적으로 이를 또 이용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암호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라는 그 정의는 평문을 해독 불가능한 형태로 변형하거나 암호화된 통신문을 해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원리, 수단, 방법 등을 취급하는 기술을 우리는 암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학이라고 있는데 암호학은 암호와 암호 해독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문이라고 하는데 평문은 암호화에 입력이 되는 원문의 메시지를 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호문이라는 거는 평문을 읽을 수 없는 암호화로 메시지를 암호화로 한 거를 우리는 암호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암호화를 한다라는 거는 평문에서 암호문으로 변환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인크립션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인크립션 된 거를 보내면 이제 받는 쪽에서는 복호화 즉 디크립션을 하게끔 돼 있죠. 즉 암호화의 반대로 암호문에서 평문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자,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어떤 문장을 보냅니다. 근데 처음에 평문,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는 형태를 우리는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암호화 알고리즘, 즉 암호화, 인크립션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암호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를 해놓으면 이거를 중간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보낼 때 해커가 중간에 이렇게 암호문 자체를 중간에 해킹을 해가지고 이거를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암호화된 형태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커는 이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크립션 된 인거는 암호문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B라는 사람한테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되면 B라는 사람은 역시 암호 알고리즘, 즉 복호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 암호화된 문을 원래 평문, A가 원래 작성했던 원래 그 문장으로 얘가 복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은 이 복호화된 문장을 보고 A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그 암호화에 대한 시스템을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비밀키 암호 시스템이 있고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비밀키 암호 시스템은 암호키가 보내는 A의 K1하고 그 다음에 K2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B의 K2가 서로 같은 키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공개키는 A하고 B가 같지 않는 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둘의 차이는 같은
암호화 키를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즉 밑에 정의를 정의의 부분에서 이제 다시 다루는데,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같은 키를 사용하면 우리는 서로 같은 키를 쓰기 때문에 대칭된다. 예, 이래서 대칭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비밀키다 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신자와 수신자가 다른 키를 사용하면 대칭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키다 또는 공개된 키를 쓰고 있다 라고 해서 공개키 암호화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 보안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보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부 보안, 내부 보안, 기술적 보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보안은 물리적과 관리적 보안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도표를 보면 우선 첫 번째 외부 보안, 인터널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이 외부 보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보안과 관리적 보안. 자, 물리적 보안은 의미가 천재지변이나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안하는 그 보안의 그 정의라 볼 수 있고요. 천재지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큰 산불이 났거나 지진이 났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발생이 됐다, 뭐 이러면은 이제 이 화재로 인한 연기라든지 각 열이라든지 이런 감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외부 침입자, 즉 우리가 인가되지 않는 불법적인 침입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런 동작을 이제 감지를 하겠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는 물리적 보안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보안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런 시설 쪽의 보안을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데 사용하거나 여러 형태의 물리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쓰겠죠. 즉 여러 가지 뭐 감지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출입 카드, 뭐 개인의 또 요즘은 또 서명이나 목소리, 또 홍채, 뭐 여러 가지 이런 매체들을 써서 우리가 불법 침입, 인가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안, 이제 아예 침입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우리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는 물리적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적 보안은 기업 내 정보 시스템의 이제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된 사용자를 이제 그 A 등급, B 등급, C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분류를 하고 이 분류된 이 사용자들을 각각 다른 액세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 사용자 권한마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그 권한도 역시 틀려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자료를 다 볼 수가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일부 자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부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보안의 의미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있는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기능들을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그 불법 침입자가 이제 어떤 우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컴퓨터의 운영체제나 하드웨어가 이런 불법적으로 침입을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내장을 하도록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보안에 대한 부분은 의미는 사용자 신원을 운영체제가 먼저 확인을 하고 시스템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자료 접근을 가능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로그인 할 때 운영체제의 로그인 확인을 받은 후에 이렇게 인증된 사용자만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우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윈도우를 이제 컴퓨터에서 쓰고 있다 하면 이 컴퓨터를 킬 때
처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시모스 패스워드를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모스 패스워드를 먼저 넣고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인가를 먼저 받아가지고 인증을 하면 이제 윈도우가 가동이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가 부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윈도우에서 사용자에 대한 그 계정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패스워드를 치고 패스워드가 맞으면 이제 윈도우가 이제 부팅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 부팅된 윈도우를 가지고 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즉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의료정보 시스템의 보안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배운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적 보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정보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제어를 하겠느냐, 즉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보안은 이렇게 정책이 정해져 있으면 어떤 우리가 시설물, 어떤 시설, 뭐 예를 들어 감지기라든지 어떤 이제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장비적인 이런 부분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안을 하겠느냐,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술적 보안은 각 이제 부문별로 우리가 어떤 암호화 기법을 쓰겠느냐, 그리고 어떤 뭐 방어벽을 쓰겠느냐, 뭐 어떻게 자료 접근 제어를 하겠느냐, 사용자를 어떻게 식별을 하겠느냐, 어떻게 접근 제어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정보적으로 다양한 부분의 요소별로 우리가 다양한 뭐 기술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각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적인 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보안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위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안 요구 조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보안의 세 가지 보안 요구의 조건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보안 요구 조건은 비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을 두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슬라이스를 보면 이 세 가지의 보안 요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슬라이스 우선 첫 번째 비밀성, 시큐리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시는 정보 시스템 정보는 오직 인가받은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인가받은 사용자만이 이 정보 시스템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 이거를 보장하기 위한 그 우리가 보안 요구의 조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결성이라는 거는 오직 인가받은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게 권한에 대해서 나눠서 이제 인가받은 사용자만 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가용성은 오직 인가받은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고 언제나 사용하도록 보장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의료정보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보 보호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컴퓨터 관련 기술이 발전되면서 의료정보 분야 또한 계속 발전이 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환자의 다양한 진료 정보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이렇게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의료정보의 정보 분야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이제 그 문제점이 되게 문제점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러한 의료정보 쪽에 그 문제 소지에 대한 발생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날로 증가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의료정보가 발전이 되면서 환자에 관한 그 모든 사항을 이제 컴퓨터 기반의 정보로 이용하면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된 우려가 있고요. 즉 이제 환자의 병력 정보가 이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고, 또는 다양한 전자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를 잘못 취급으로 인해서 유출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료 기록의 비밀 보장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 진료 정보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침해 또는 정보 오용에 대한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소지가 날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 종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문제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정보의 위험성을 크게 사생활 프라이버시 부분과 그 데이터 프로텍트 자료보호의 측면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의료기관의 업무를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를 전산화할 경우에는 크게 이제 위험성이 내포가 항상 되었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그 의료정보 시스템은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이후에 그 진료비의 청구나 이제 그 수익 관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의료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러한 목적의 그 도입한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즉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 환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그 다음에 진료 항목, 질병명 등 다양한 이런 필수한 그 항목을 저희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환자의 개인 신상과 진료 내용이 전산 매체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근데 이러한 전산 매체가 혹시 잘못 유출이 되거나 이 문제가 되면 이러한 이 매체의 개인에 대한 정보들, 모든 사생활 정보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대규모 병원 중심으로 이제 정보 시스템으로 구축한 사례에 대한 부분을 위험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규모 병원 중심의 정보 시스템은 수많은 다수의 의료 정보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 다양한 진료 기록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장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부분을 이제 그 탐색을 하거나 조회가 이제 용이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유출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항상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이 항상 내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정부 중심 추진 시범 사업이 이제 원격 진료하는 부분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원격 진료는 의료 분야에 상당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고 있지만,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가 다수인이 활용하는 정보망을 통해서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기관의 수많은 이제 종사자들이 자세한 정보를 이러한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위험성은 개인의 모든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거나 또 유출됨으로 인해서 침해될 수가 있고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즉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의 사항에 의거해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를 용이하게 결합해서 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하면 이때부터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 한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의 경우 해당 정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보호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뒷번호 4자리 숫자와 함께 다른 정보를 결합을 해서 그 번호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개인정보의 효력을 갖출 수 있고 개인정보라고 본다라는 이제 그 법원의 그 판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이제 동영상은 이제 개인정보 이해 그 필수에 대한 교육인데 좀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의료 부분에 대해서 종사를 하다 보면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사실 정보의 분야에 대한 정보는 사실 개인정보보다는 더 한층 높은 그 정보에 대한 그 보호 수준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시고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다양한 개인정보, 즉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 그런 도표라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하고 이 중에 이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여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기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몰랐던 이런 정보들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 도표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료정보 보안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거 외에 이제 좀 다양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는 다음 주에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